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빈이도 서영이도 그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치르게 될 중간기말이 총 10번인데 그 중에 3번이 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번이 남은 거야 서영아? 10번 중에 우리 3번 끝났으니까 7번이나 남았어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3번을 끝나고 한 번 더 남긴 했는데 기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대학을 갈지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또 생기부 기재사항들을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친구 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랑 지금은 기분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자존감이 뭐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별로 없죠.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많이 좀 자존감,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고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들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정신지 수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고르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결정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뭐 대충 너가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당연히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신이 기말고사까지 다 치르고 나서 저희한테 사실 성적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혼자 왔어? 엄마는? 앉아 빨리. 살쪘어? 네? 살쪘어? 오랜만이네. 앉으세요. 성적을 보고요. 내신이 만약에 1, 2등급이다. 국수영, 과학, 통과, 통사가 있잖아요. 주요 과목들을 기준으로 하셨을 때 1, 2등급이다. 그리고 2, 3등급이다. 3, 4등급이다. 사실은 이쪽이 훨씬 많죠. 1, 2등급 쉽지가 않고 이쪽이 훨씬 많은데 이것도 다 같은 3, 4등급이 아니고요. 쪼개봐서 사실은 내신은 이제 3번 봤고요. 모의고사는 지금 학생아 고등학교 와서 몇 번 봤어? 지금이요? 모의고사. 한 번에 걸려? 네. 맞으면 기억이 사실은 3월에 보기로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져서 이제 4월에 받고 그 다음에 6월에 보고 뭐 11월에 보고 이제 보통 이렇게 3, 6, 9, 10일인데 보통 이제 3번 정도의 모의고사 아이들이 치른 상태예요. 그래서 그 3번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신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지 아니면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신이 조금 더 잘 나오는지 아니면 요상하게 내신은 별론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기말고사까지 다 치르고 나면 성적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내신 성적표만이 아니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도 같이 분석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서영이랑 학생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니네 모의고사 볼 때 정색하고 제대로 잘 열심히 좀 풀었던 것 같아? 어땠던 것 같아? 정색하고 나름 열심히 풀었어 우리 서영이? 자신 없어?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막 좀 그래? 학생이 어때? 그냥 문제 보이면 풀 수 있던 거 풀었던 거 같아요. 그래? 자꾸 때리고 싶지? 좀 이따 때리러 갈게. 근데 사실 모의고사를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시간에 맞게 이렇게 정색하고 풀기가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1교시 국어 보고 100분이야 100분. 그리고 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탐구까지 하루 종일 시험을 이렇게 본다라는 게 쉽지 않고요. 엉덩이 붙이고 그 시간 안에 몰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시험을 많이 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약간 간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특히 1학년들은. 그리고 이제 충암이라는 학교에 약간 학교 특이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막 굉장히 막 프로 정시러처럼 긴장하고 푼다기보다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없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무조건 완전 정색하고 봐야죠.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공감대 형성하려고 사실 온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신이 수능보다 좀 더 잘 나오는지 비슷한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만약에 체크를 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아이랑 체크를 했어요. 그럼 체크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영수가 도대체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냐 100분위로 몇 %인지를 딱 확인을 해가지고 그중에 두 과목을 어떤 것이 더 잘 나오느냐. 국수형 탐구 중에 영어랑 탐구가 제일 그래도 잘 나온다. 이 아이는 되게 특이하게도 수학이 좀 잘 나온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하고 탐구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두 과목 한 과목 정도를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100분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전략적으로 어떤 모의고사, 어떤 수능의 등급을 전략으로 쓸지를 과목을 체크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시냐면 겨울방학 때도 학원을 보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을 어느 학원을 어떻게 주력해서 보내셔야 될지가 딱 줄이 서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가 이제 한 3등급 초반 정도 됐다고 칠게.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우리 학생이 그보다 더 잘하지만은 아무튼 예를 들어 볼게.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실제로 영어는 2등급이고 탐구가 뭐 3등급이에요. 과학 탐구가. 우리 학생 이과 갈 거야?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탐구가 됐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는 전략 과목으로 그 두 과목을 완전히 안정권 안에 올라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도 인강도 그 위주로 시키는 거고 나머지 과목은 뭐냐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내신 잘 보게 하려고. 내신 잘 보게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수학학원을 가셔도 우리 아이는 수학으로 모의고사 수능에서 최저 맞추기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수학을 위한 공부만 시켜주세요. 충암고등학교의 2학년 내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부분만 선행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주세요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어도 국어도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충암고등학교의 내신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최저를 맞출 과목들이 2개가 선정이 된다면 그 과목은 수능 위주로 공부를 시키시는 겁니다. 학원에도 과외 선생님한테도 인강을 찍을 만약에 보태줄 때에도 전략적으로 수능을 위한 공부인지 내신을 위한 공부인지 그것들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입시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정시 확대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시가 확대가 됐고 그리고 뭐 폐지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고 생기부에 또 미기재나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팩트 체크를 할게요. 늘 간담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충암고등학교는 정시가 40% 확대가 됐든지 말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들하고는. 얘네들이 지금 내신 시험 보고 생기부 기재하고 그리고 정시까지 준비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입시 계획을 고1 때 딱 올라오실 때 내 계획은 5년짜리야 혹시 이러셨나요? 재수도 좀 시키려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보통 안 그러시죠. 보통은 안 그러시고 제가 이제 학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만나뵀던 수많은 학부모님 중에 우리 애는 재수도 생각합니다라는 학부모님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어지간하면 고3 때 해서 대학을 보내자.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 제 계획은 4년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못 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4년짜리 계획이나 5년짜리 계획에서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쪽은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대치동이나 목동의 교육 특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암고등학교는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실제로 올해 고3 애들이 지금 입시를 치르는 상황이잖아요. 2021학년도에. 그때는 종합이 부등호가 이렇게 교과보다는 좀 늘어요. 교과는 내신만 기계로 드르르륵 해서 최저를 맞추면 합격을 하는 전형이고 종합은 학생부 종합 전형 아시잖아요. 상기부의 전반적 활동과 내신을 다 보는 활동인데 여태까지 간담회할 때마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종합이 되게 중요하고 생기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고 생기부 수거해서 저희가 분석할 때니 내주세요. 근데 우리 애들 때부터는 좀 바뀌어요. 그래서 교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방향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지금 서영이랑 승빈이 동생 있어요, 언니? 동생 있나요? 서영이도 동생 있니?
동생 차녀나 차남이 계시면은 이쪽 전형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학원이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 서부학원에서 영어 내신 전문학원 이렇게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탭스 전문학원이었고요. 그 전에는 수능 전문학원이었어요. 입시가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은 것 뿐이고, 실제로 교과가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은 더 중요한데 플러스 내신만 갖고 뽑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요.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2학년 때의 내신, 3학년 1학기 때의 내신까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짜로 4년짜리 계획이 아니면. 그런데 내 내신이 막 5등급, 6등급도 나오고 막 4등급도 막 때리고 막 정신사나워 죽겠다. 1, 2등급 이거는 남의 집 얘기고. 그러면 지금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앞자리 숫자를 올리지 않아도 뒷자리 숫자를 꾸준하게 사부작 올려가지고 3학년 1학기까지의 토탈 등급이 앞에 3자 되게 만들거나 2자 되게 만드는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마다 원서를 쓰는 전략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비현실적인 무슨 의치하니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할 거고요. 우리 충암고등학교의 현실에 맞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충암고에서 1.9에서 2.4, 2.4라는 등급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2.4라는 등급. 2.4 등급 이상이라 그러면 걔네들만의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주 최상위권들은 사실은 종합 전형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 충암에서는 내신을 올리고요. 수능 최저 맞춰서 교과 전형으로 다 쓰셔야 할 거예요. 원서 쓰실 때. 그런데 2.5에서 2.9다 이래버리면 이제 충암의 2.9라고 하는 거는 보통 속된 말로 대성 2.9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전형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학생이 성향에 맞는다면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점에서 3.9 등급 정도 요 사이다, 4등급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이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종합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도 생각하시고 종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종합은 왜 들어간 거고 교과는 왜 들어간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충암에서 내신이 3, 4가 나와요. 얘네가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충암이 내신이 그렇게 되게 빡센 학교는 아니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어렵냐면 안 어려워. 좀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언덕이 되게 크고 넓어요. 거기만 밟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아주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한 그런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어찌됐건 3번의 내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계를 갔어. 그런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냐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혹시 성적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최근 거? 제가 안 여쭤볼게요. 보신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보셨어요, 혹시? 가지고 왔어?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 거고, 성적표 나오면은 이제 꼭 같이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매번마다 이렇게 애 거를 받기가 좀 그건 안 되더라고요. 바쁘고 좀 정신 없으면은. 근데 그 내신하고 우리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해보면은,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되게 잘 나온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저를 만약에 못 맞추면 내신을 3, 4 정도를 계속 유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종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여기를 쓰는 거지, 이게 유리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신을 일단 올려야 돼요. 앞에가 3자 단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1단계 전략 세우시고, 그리고 방학 때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2개 과목에 올인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말을 다 떠나서 일단 숫자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제 이 주요 대학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과 전형. 만약에 서울에 있는 이 주요 대학들, 여기 지금 맨 위에 경기대부터요. 기억, 니은 순서니까 경기대부터 뭐 홍대, 국민대, 명지대, 세종대, 숭실대, 중앙대, 한성대, 한양대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런 대학들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다 대학들이잖아요. 정말 좋은 대학들인데 여기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보면은 2.3에서 2.36 정도예요. 높은 편이죠. 만약에 2.3에서 2.36이라 그러면은 충암고등학교에서는 반에서 한 2등, 3등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최저만 맞춰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최저를 맞추면 대학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이 2.5등급이고 2.2에서 2.5등급 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만약에 수능에서 최저 과목을 맞추게 되면은 국민대나 단국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못 맞추면 어딜 가야 되냐면 광운대나 아니면은 명지대나 이제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최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명지고등학교나 충암고등학교나 숭실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내신이 저렇게 좋은데도 여기를 못 가는 애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최저의 중요성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일단 내신만 올려야 돼. 이게 좀 강하잖아요. 내신이 지금 안 나오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공부시켜갖고 내신을 2단계나 1단계를 더 올려야 돼. 이게 너무나 포션이 크다 보니까 기껏 올려놓고 나중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전략이 너무 약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막 머리에 탈모 오듯이 막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내신을 저렇게 올렸다고 해도 최저를 못 맞추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누구 탓인가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학부모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준비시키시면은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내신이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공감대 형성도 같이 이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최저를 맞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데 최저를 맞추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 과목을 맞추는 게 아니고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모의고사에 이제 그 과목에 수능의 과목에 지정이 있습니다. 2과목일 수도 있고 3과목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건 2과목만 열심히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2과목을 수능에 올인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2과목의 합이 5란 얘기는 예를 들어요. 영어가 한 1등급 받을 필요 없어.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70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탐구가 3등급 나왔어요. 지학 같은 거 이런 게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찍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남네 집 얘기고 2등급하고 3등급 정도 찍어주는데 근데 그거는 수능 때 얘기니까 지금은 우리가 애들이 1학년이고 2학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보니까 좀 쉽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3 돼서 수능 보면 상위권에 이제 이 기둥이 하나 확 들어오잖아요. 재수생들, 반수생들 하는 애들. 그러니까 약간 기준을 영어는 안정적인 2등급, 탐구도 2등급까지 지학 같은 거 이제 이번 방학 때 딱 이제 꽂아주시는 거죠. 사탐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그 탐구 과목 어떤 것들을 지정하실지를 제가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어떤 게 더 높은지.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어떤 거 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학 때는 2학년 내신을 위한 전 과목에 대한 공부, 주요 과목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이 최저를 뭘로 할지 학교를 좀 보시면서 지정 과목들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페이지인데요. 서영이는 이과야 문과야? 이과일 것 같아? 선택 과목 선택했지 서영아? 아직 안 선택했어? 충암은 아직 선택 과목 안 했어요? 그렇구나. 승빈이는 이과예요 문과요 언니? 이과예요? 학생이는 아직 잘 모른다 그랬나? 그럼 우리 학생이 오늘은 문과 코스프레 한번 할까? 좋죠. 그래 좋아? 티키타카? 자, 그래서 우리 국어랑 수학하고 영어의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어 많이 어려워졌고 과목이 또 약간 세분화돼가지고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수학도 뭐 내신도 어렵지만은 수능은 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영어학원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이제 2과목의 합을 5나 6을 맞을 때에는 영어를 천시하는 2학교 정도가 있어요. 숭실대학교하고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 제외하고는 영어를 다른 과목하고 차등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사실은 80점만 맞으면은 1등급이 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80점 이상만 되면 영어는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2등급이고, 죄송합니다. 90점이 1등급이고, 80점이 2등급인데, 실제로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은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국어가 작년 수능으로 기준 냈을 때 1등급 받은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4.82%라고 합니다. 4%까지가 1등급인데 왜 4.82%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을까요? 동점자가 많아요. 동점자가. 그래서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4.82%가 되고 2등급은 7.3%고 3등급은 12.3%예요. 그래서 좀 빡셉니다. 수학도 1등급은 5.6% 이렇게 되는데 영어는 90점 이상만 되면 1등급이라서 7.43%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1이 아니고 2라고 하면은 16.25%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퍼센테이지의 학생들이 영어를 2등급을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좀만 노력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3등급이어도 되죠. 2학 5니까 만약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 그러면 사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1.88%까지가 3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암의 영어 내신도 중요한데 바로 수능에서의 영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효자 과목으로 2나 3등급 정도로 만들어주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듣기를 일단 다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1에 해당이 되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들 이렇게 막 되게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목적을 맞추는 문제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장문 독해에서 또 맞아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실용문 도표 같은 것도 이렇게 팩트 체크만 하면 잘 맞을 수 있거든요. 단어만 빡세게 하면은. 그러니까 틀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빈칸 추론이라든가 순서 삽입이라든가 이제 그쪽에 약간 중간 이후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거 다 맞지 말자 이거지. 거기서 이제 맞을 수 있는 게 있고 틀릴 것들은 냅두고 득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서 이번 방학 때 안정권으로 딱 2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좀 약간 든든하죠. 2학년 시작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영어를 숫자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수형 중에 영어를 한 과목을 취해서 2등급 이상 만들어야겠다 이 전략이 세웠으면은 이제 우리 서영이나 승빈이처럼 이과를 갈 학생은 과탐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과탐은 여기 지라는 거는 지학을 얘기를 합니다. 지구과학, 그리고 생물, 원, 화원, 물리원, 생투, 지투, 화투, 물투인데 투 과목은 일단 빡세잖아요. 그리고 투 과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투 과목은 스카이대학 가려는 애들이 3합 5나 3합 6을 맞춰야 될 때 저게 투가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이 지금 이걸 목표로 할 건 말이 안 되고 원 과목 중에 이제 최저를 맞추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지학입니다. 그리고 생물인데 이유는 뭐냐면 쉬워서 그래요. 해볼만 하다 이거죠. 암기하면 되고. 그래서 1등급을 받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학 같은 경우는 5.48%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목표는 1등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2등급은 좀 더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1등급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다 맞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 되게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학이나 생물이나 화원, 물원 중에 특히나 우리 이제 승빈이나 아니면은 서영이나 우리 학승이가 좀 이따 문과니까 자 조금 자신 있거나 재미있거나 내신에서도 그 과목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그 중에 딱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학학원을 보내셔도 방법인데 과학학원이 없어요. 과학학원이 없잖아. 과학학원 있냐?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인강을 하나 딱 제대로 된 거를 듣게 하시는 거죠. 유명한 과목들이 또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있고 방학 때는. 그래서 완강하고 복습하고 이제 이런 거지 학원만이 또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원 과목 중에 선택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이게 하나 잡혔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날개를 하나 반 정도는 달고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처럼 만약에 문과를 갈 학생이라면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라는 과목 이 두 과목에는 뭐 전국고 지금 강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종교 만드신 우리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과목도 7.14%, 7.08%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건 거의 만점 받아야 돼. 1등급 받으려면. 근데 이건 그냥 암기 과목이니까 암기하면 돼. 그리고 이거 있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 과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수형처럼 주요 과목들이 아니라서 무슨 굉장한 공부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굉장한 공부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쟤네들은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지식을 넣으면 되는 거지 국수형은 지식을 넣는다고 다 되진 않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공부력을 발휘해서 응용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자기가 풀어내야 되는 능력이라면 얘네들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충안고등학교 정원이 지금 사실 300명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우리 이주어학원에 지금 간담회 오신 분들이 지금 3분밖에 없으세요. 저는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진짜 완전히 어느 정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에 대한 인지가 애들도 없고요. 학부모님들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방학 때 그냥 묻지마 달리기가 아니라 이런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고1 올라가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잘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느끼시겠지만 집에서 진짜 애들 삼시세끼 밥 다 해주셨죠. 쌀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집에 있고 학교 잘 안 가고 또 공부도 그렇게 막 줌으로 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력의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졌다는 뉴스의 매체들을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되게 심해요.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결과로도 그렇게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등급컷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고요.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아주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랩도도 잘하고 코로나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러고 자습을 하는데 이제 수업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우리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킨십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약간 만연한 분위기로 전락이 돼서 학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험이 조금만 어려웠잖아요. 그럼 우르르르 막 떨어지고 시험이 좀 쉬워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그대로 있지만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이 하위권과 중위권의 이 경계선이 약간 애매해지면서 중위권으로 갈 수 있는 놈들이 하위권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내신을 올리자.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1학년 거 한번 뚜껑 열어서 다 까봐서 2학년 때 유지해야 될 과목이 있고 전략적으로 올려야 될 과목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2과목은 2를 찍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내가 넘사벽이고 수학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4 찍더라도 그냥 유지를 하자. 떨어지지만 말자. 약간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최저 과목으로 2가지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우리가 종합전형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겁을 많이 내기도 하고 학생들도 좀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언론 매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스카이나 서성한이나 좀 15개 대학의 좀 유수한 대학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합전형이 그쪽 대학만 있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내신이 3에서 4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대학들도 종합전형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4년제고 경기대학교, 카대,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는 사실 과마다 굉장히 높은 학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는데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죠. 그리고 학교 레벨도 뭐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는 또 독립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대학교나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한경대학교, 강남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요쪽 이 학교들을 3.6에서 4.5인 내신을 받은 아이들이 서류를 잘 챙기면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D그룹이나 C그룹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서류를 뭘 챙기냐면요. 서류를 막 다 챙기고 막 남하고 너무 다른 막 생기부 막 나만의 생기부 막 엄청나게 넘사벽 생기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대 세종이나 경기대학교나 한양대 에리카에 지원하는 학종의 주인공들이 막 탐구보고서가 끝내주고 막 정말 서영고 가는 애들만큼 막 자율동아리 활동이 기가 막히고 막 봉사 시간이 막 100시간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지금 봉사 들어가지도 않지만 너네는 어찌됐건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독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과목 세특에 있어서의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들
욕만 안 써 있으면 돼. 선생님이 막 진짜 애를 막 너무 미워해가지고 진짜 개판이다 막 맨날 잠만 잔다 이런 얘기만 안 써 있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담임 종합의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독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동봉진도 얼추 들어가 있고 세특에 있어서 보고서 평가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중상위권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합격선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눈높이를 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안 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필수 항목들을 딱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독서 부분이 1학년 끝나고 나서요 어머님들 아버님 독서가 잘 챙겨 있는지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너 독서 내라고 할 거야 과목마다 낸 적 있어? 1학기 때 혹시 독서 낸 적 있어? 여름방학 전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국어 독서 두세 권 정도 읽은 거 기재해서 내 이렇게 이제 은근슬쩍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목마다 다 달라요. 일괄로 이렇게 막 학교 전체적으로 독서를 걷는 주간 뭐 이러지 않거든요. 선생님마다 1학기 때 거두시는 선생님도 있고 2학기 때 거두시는 선생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공통 과목의 독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 지켜볼 거야. 너 저기 생기부에 독서 없으면 선생님한테 10대 맞기. 알지? 진짜로 독서가 안 돼 있으면 진짜 말이 안 돼. 독서만 잘 챙겨 있어도 완전 괜찮다. 근데 독서는 어떤 거냐? 서울대에서 지정한 무슨 그 필독서 라인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교과 내용하고 관련 있는 거, 수행평가했던 주제하고 관련 있는 거. 그리고 보고서 쓰라고 했을 때 그 내용과 관련 있는 독서들이 과목당 두세 권 정도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학생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줘. 수행평가했던 것 중에 과목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만 얘기 좀 해주라. 수행평가 1학년 때. 오늘 영어만. 아 영어 수행평가했어? 네. 뭐 했어? 이번 연도 저번에 본 거 9월 모의고사에서 듣기 평가했던 거. 네. 듣기 평가했어요. 듣기 평가했어? 듣기 평가에서 들리는 거 쓰고. 답답하다. 이거 세특에 쓸 게 없네요. 듣기 평가 이거는. 쌤 근데 그거 답지고 있어요. 그냥 맞춰 나눠주시라고.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피고 싶다. 답답하다. 세특에 써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서.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아무튼 시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올리고 최저 맞추고 그리고 내신 올리는 건 교집합이니까 그거 하고 생기부에서 필수템들만 우리 챙기자. 막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독서다. 자. 그래서 생기부를 이제 1학년 거 다 기재를 뭐 독서건 뭐건 뭐 세특이든 뭐든 이렇게 다 기재를 하고 내년에 2월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그걸 열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출력을 하셔서 이주아학원에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방사형 그래프로 이 친구의 전반적인 생기부를 진단을 합니다. 숫자로. 이거 지금 대박인 아이템이에요. 진짜. 대박 아이템이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고 근데 자랑하면 뭐예요? 애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걸로 실적이 나고 같이 뭐 으쌰으쌰 해야지 재미가 있고 할 맛이 나는데 생기부 내라 그러면 내지도 않고 연병하고 막 이러니까 속이 조금 터지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경쟁력 점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에요. 요게 그래서 성적 추이라는 건 우리 승빈이가 고1 때 내신 점수가 토탈해 갖고 한 3.5였다고 칠게요, 어머니. 그런데 2학기 때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점수가 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과가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를 간다고 했는데 통합사회 과목이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에 약간 오른 거예요. 그러면 성적 추이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건 점수가 가산점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있는 건데 그런데 얘가 이제 거기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승빈이 올랐기 때문에 3.5점이 절대값이라면 얘는 3.7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한 거죠. 창체활동은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그 전반적 활동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 친구가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충암고등학교의 2020학년도에 1학년을 지낸 우리 학생이 나만의 스토리가 있고 내가 학교를 위해서 학급을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7이라면 약간 6.8 너만의 스토리가 없고 그냥 김충암군의 스토리밖에 없다.
아무나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밖에 뻔할 뻔짜밖에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고요. 교과세 특은 과목마다의 교과세 특인데 이게 너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과세 특은 글자 수가 줄지도 않았고 과목마다 과목 선생님들께서 옆에다가 250자 한 학기에 1년이면 500자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건데 중요하고요.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하나씩 기재가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1학기 때의 기재가 이미 끝났고요. 2학기 때 이제 수상 대회가 있으면은 여러 개 나가서 하나쯤은 무조건 차야 되고 만약에 없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이 뭐 최우수상이냐 우수상이냐 장려상이냐에 따라서 조금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독서 활동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담임 종합 의견이 있죠. 선생님하고 친해?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친해? 학생이? 솔직히 저는 싫어하는데 쌤은 저 좋아해요. 자존감이 높네. 아니 쌤이 네. 저만 보면 일단 데려와서 뭐 시켜요. 아 그래? 그거 되게 귀여운 근데 학생이 귀여워서 그래. 선생님도 너 귀여워하는 거 알지? 막 때리고 싶고 귀엽고 막 그런 거 알지? 그래서 종합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 되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이 학교의 경쟁력이라는 건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가 5점이라고 치면 그리고 대성고나 그리고 뭐 예일여고가 3.7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충암고는 3.5 이렇게 돼서 이제 충암고 요거보다 좀 낮으면 뭐 3.2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플러마이너스를 다 해서 이 학생의 생기부가 항목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이유들을 다 이제 공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어머님 마이너스 3.2가 나왔어요. 어머니 이 부분 때문에 플러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35점 정도면 오씨 생기부 완전 괜찮네. 기본 담화는 쳤네 이제 이건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34.7이잖아요. 0.3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학년 때 생기부를 글자 수가 많다고 다 장땡이 아니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뭐에서 났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이거를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전략까지 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인지를 하면 뭐가 빠졌는지를 아니까 이빨 빠진 데를 메꾸는 작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전략을 세워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죠. 생기부를 만드는 것은 교과세 특이 제일 중요해요. 교과세 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수행평가 하고 나서 보고서 쓴 거 서영아 너 보고서 쓴 거 혹시 있었어요 여태까지? 뭐 이렇게 보고서 써서 내라고 하는 숙제 같은 거 있었어? 아, 없었어? 승빈이 어머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냈던 거 같으세요? 학생이 있어?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어떤 건데? 수학. 수학? 네, 수학에서 책 읽고 정리해서. 그런 것들. 보고서. 근데 이 보고서 되게 이거 갖고 이제 세특 쓰는 거거든요. 250자씩 이렇게 쓰는 건데 너무 못 써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기글을 쓰고 자빠졌고 막 이래요. 일기를 쓰고 자기 소견을 쓰고. 근데 보고서는 그런 게 아니라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주제가 있고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내용을 쓰고 근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근거 자료는 독서라든가 어떤 믿을 만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근거 자료를 대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서포트를 돼서 주장이 드러나는 글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라 그러는데 엄청 멋있게 무슨 대학생 코스프레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항목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서를 쓸 때 한 번씩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가 지금 자기 무슨 소개서를 쓰고 앉았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이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250자에서 500자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로가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이다 아니면 어문 계열이다 그러면은 그 과목의 교과세 특은 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500자면 학생을 평가하고도 남겠죠. 자, 그리고 동아리 진로 활동도 역시 보고서고요. 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활동, 자기가 했던 구체적인 활동, 나만이 자료를 찾아본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그걸 찾아봤더니만 새롭게 알고 배우고 느낀 나만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냥 베껴가지고 이렇다고 하더라. 이런 근거가 있더라. 끝이 아니라 방향성, 배우고 느낀 점이 반드시 포인트로 들어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특히 남학생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려니까 너무 지금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중등부 때부터 사실 주제토론 글쓰기를 한글로, 영어학원이지만 한글로 다 쓰게 하고 첨삭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4월에 유발 하라리 그 발췌문 줘가지고 글 쓴 거 기억나니? 유발 하라리 기억 안 나? 그거 있었어. 그래서 그거 같이 쓰는 작업들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고1 끝나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말고사 이제 얼마 좀 있으면 기말고사 또 스타트 해갖고 막 달리기 시작을 할 건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리뷰를 해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좀 너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성적 분석을 통한 수시 지원 카드 가능 대학교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내신 점수도 저희한테 내야 되고요. 모의고사 점수도 내면은 지금 이거는 명지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 실제 진행을 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3월인가? 그때 하지 않았어요? 상담? 그래서 지금 현재 명지고등학교 2학년, 그래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 거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내신이 2.3등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낸 게 국어가 3, 수학이 4, 영어가 2였어요. 이거 최저 되게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생명공학 분야를 가겠다라고 지원 분야를 얘기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1순위 명지대학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너무 커서 최저가 없는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신이 2.3이면 진짜 반에서 한 2, 3등 해야 되는 굉장히 높은 학생인데 최저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명지에서 2.3이면 대학을 그냥 갈 줄 알았던 거죠. 학생도 학부모님도. 그리고 종합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서류가 받쳐준다면 최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건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목표 등급을 저희가 설정을 해줬어요. 야, 영어 내신 너 앞에 자꾸 1.9 찍었다, 2.3 찍었다 그러는데 앞에 1자리 찍어.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게 뭐야, 지금 최저 안 맞추고 지금 간당간당하잖아. 국어는 3이고 수학은 4니까 얘는 최저를 못 맞출 것 같고, 영어 1 찍고 탐구에서 2만 찍어도 완전 널널하게 합격각이다 지금. 이렇게 찍어줘서 목표 내신은 1.91로 하고 모의고사는 영어 1 찍고 탐구 빨리 선택해라. 최저는 2과목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너의 미래는 학생부 교과로 한국 외대를 일단 1순위로 찍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시립대, 숙명여대. 자, 종합으로 가면은 건국대나 경희대, 중앙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이 한 페이지 진단표 뒤에는 사실은 내신 분석, 그리고 생기부 진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목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세워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와닿게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 학생은 내신이 2.44등급 대성고 학생이었어요. 두 학생이 지금 동학년이고요. 여전히 이제 고3입니다.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내신이 2.44등급. 그런데 역시 대성고인데 개념이 있어요. 국어가 1, 수학이 1, 영어가 2예요. 얘는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고요. 자, 1순위는 그러면 교과로 가면은 최저로 완전 맞출 각이니까 너무 잘 나오잖아요, 지금 점수가. 그래서 교과 1순위 숭실대, 동국대, 국민대. 과가 높다 보니까 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숭실대가 1순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숭실대 콩고가 높잖아요. 종합으로 가면은 국민대나 숭실대, 동국대까지 가능하고 역시 목표 점수 같은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두 학생의 내신이 어찌 보면 비슷한데 최저를 준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학교의 이름이, 얼굴이 바뀌고 있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약대인데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교 추천 전형도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과랑 종합을 챙기셔야 되는데, 교과는 이번 겨울방학 때 내신만 챙기실 게 아니라 최저를 반드시 잡아라. 그리고 그게 지학이 될지 생물원이 될지 화원이 될지 물원이 될지 아니면 생윤이 될지 윤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하시고 전략을 미리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은 제가 미리 좀 많이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사탐 학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탐 어지간하게 이렇게 학원을 해가지고 또 등급이
그 어설픈 학원 가서 또 올릴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은 인강을 좀 많이 강추를 좀 해드리고 싶고 프리패스 같은 것들을 끊어서 방학 때 세팅을 좀 해주시는 것을 선택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지금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 대비 기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또 종전처럼 빡세게 들어가는데 기말고사 대비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11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이제 정색을 하고 봐야 되는 거야. 옆에 애가 뭐 자거나 뭐 이렇게 엎어져서 뭐 다 풀었다 그러고 DB 자거나 말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정색하고 딱 풀어야 돼. 잠자면 안 되고 레드불이라도 하나 먹고 점심 먹고 1교시 국어지. 국어 보고 2교시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를 본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탐구를 봐. 하루 종일 시험을 진짜 열심히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승현아 집에 올 때 진이 다 빠져. 피곤해. 시험만 봤는데 축구 무슨 한 4시간 한 것 같은 약간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그만큼 전력 질주를 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빨리는 행위거든. 근데 그 정도로 봐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 나올 때 다른 충한 친구들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오늘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야.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꼭 내셔야 돼요. 저 제대로 보려고 그랬는데 잠들었어요. 제대로 보려고 그랬는데 애들도 대충 봐도 된다 그러고 어차피 성적에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중에 진짜로. 자, 이 성적표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신하고 수능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절 나오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그 여부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수시 지원 가능 대학 분석표 있으시잖아요. 그거 저희가 만들면 어머님하고 자녀분 같이 오셔서 2대1로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2학년을 스타트로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1월과 2월에는 그래서 전력질주에서 이주아어학원은 내신전문학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저희가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탭시 전문학원이었고 예전에 논술이 흥할 때는 논술이 또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 전문학원으로 그때는 이름이 드날렸었는데 어찌됐건 1월과 2월에는 저희가 우리의 이주는 1년과 같다라는 타이틀로 이주아어학원은 정시랜다. 수능 최저 맞추는 영어 전략학원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지금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3월이 되면 애들이 2학년이 되는 거네요. 중간고사 대비하고요. 2월에 1학년 때 생기부를 출력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내시면 그걸로 진단표 저희가 만드는데 이거는 그렇게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고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진단해서 독서가 뭐가 빠졌으면 빠졌다는 거, 자동봉진에서 약한 부분 혹은 강한 부분들을 플라마이너스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기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왜, 없으면 또 왜,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력 분석, 또 3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 이렇게 이제 스타트가 돼서 2학년의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중에 딱 3번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7번의 시험이 나왔고요. 7번을 지금까지 본 거랑 똑같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냅두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남들이 어떻든 간에 일단 내신 무조건 끌어올리고 최저 과목으로 2과목들을 같이 세팅을 해주시는 이 작업만 주기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해볼만 한데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뭔 안 하고 뭔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1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내신을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같이 진행을 하신 1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박진창 강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번 내신 대비 어떻게 하셨고 또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영이 아버님. 네. 예. 근데 혼자 잘 왔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승빈이 어머님 되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특성도 파악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 설명회에서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요. 지금
성적대가 이제 제가 하자면 2에서 4등급 잘 했을 때 과목별로 그 정도 안에 이제 과목별로 좀 편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지금 이 설명의 내용처럼 이제 교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저를 좀 더 추가시켜주면 아무래도 이제 대학의 어떤 그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핵심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신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2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그게 진행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암고는 1, 2, 3학년이 전반적으로 큰 하나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학년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고 올해 1학년 되면서 2학년의 유형과 이제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면서 어떤 학년의 어떤 충격 같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떤 다시 한번 발목 잡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의 어떤 지금 현재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걸 가지고 2학년, 3학년까지도 그대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잘 밟아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내신 성적을 영어만큼은 일단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교과서 학생들은 너무나 잘할 거예요. 이제 제가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원에서 이렇게 어떤 뭐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여부가 오는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아이들과 이건 해야 되지 않니? 눈빛이라도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좀 더 인식이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 공감 속에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범위는 작은데 50%의 어떤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2회 분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50%의 비중은 50%인데 문항수 자체와 이런 게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운데 모의고사를 실컷 공부했을 때 실패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좀 잘 와닿으실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어렵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실컷 공부했어요. 막 지문 다 외우고 고등학교 가도 모의고사는 지문 외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국 교과서에서 많이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그러니까 범위는 조금이거든요. 2개 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지문이 그러면 총 56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따지면 비율이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갈 건데 점수로 따지면은 40점 만점에 20점, 20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어떤 과정 속에 들어오면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별력의 포인트입니다. 객관식은 이번에 객관식 크게 어렵진 않았지.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지금 요런 충암고의 이제 과거 기출들과 그다음에 1, 2, 3학년을 보면 학년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결국은 영어에서는 2등급, 3등급, 4등급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이해되어 있고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특수한 어법 문제 같은 경우 한두 문제 그걸 제외하고 서술형에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정도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공통적인 서술형 유형 중에 이제 뭐 단어 배열 영작이라든지 단어 변형을 해서 영작,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추가해서 영작을 하라, 이게 가장 고난도가 될 텐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력 발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앙고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 요소가 없는 문장을 그냥 영작하라. 이게 왜 어법적으로 왜 중요하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경험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철자 스펠링, 즉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단어 문제, 이런 게 객관식은 한 문제가 0.8에서 1.2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하나가 4점입니다. 40점 만점이 4점입니다. 40점 만점이 4점. 정말 그 하나에서 물론 부분 점수를 하지만 또 충암고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틀렸을
틀렸을 때는 반드시 어필을 하라. 그래야지 이제 점수가 어필을 하면 학교에서 어떻게든 부분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내가 1, 2등급도 아니고 3, 4등급이고 막 선생님들이 막 그렇게 관심 막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내가 못했으니까 틀렸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노리면 객관식 한 2문제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문제 유형들이 이번에는 또 뭐 단답형 핵심 어휘랑 이번에 그거 서술형 그거 서영이도 맞았니? 그 not only로 시작하는 도치 구문. 응? 틀렸을 것 같아. 그날 그거 직보의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여러 번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던 문제인데 자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서영이는 좀 제가 이따가 아버님하고도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영이하고 이제 공부하는 방향이랑 이런 부분은 이제 개별 면담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고요. 이런 식의 이제 1학년과 마찬가지로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고 이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나뉜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질문,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일단 실라버스가 정확하게 6주, 최소 5주에서 6주, 7주간의 어떤 내신 즉흥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교과서는 일단 본문을 다 암기를 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문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어휘, 어법 이렇게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상세 설명 보면서 이거는 또 질문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는 세세한 상세 설명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과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일단 진도가 나가면 이 교재 뒤에 워크북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아이들에게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은 100%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얼마큼 성실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변형 문제들,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들한테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여하는 고난도 추가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1, 2등급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4등급, 5등급 학생들한테 안 했다라고 해서 페널티 부여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뭐 부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제 부분에서 이제 유형별 추가 문제, 충암고에서는 순서 삽입 이런 유형들이 좀 빈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다 풀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정도만 풀어보겠다라고 하면 빈출 유형 문제라도 더 풀어보는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들은 익숙할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제 과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면 교과서 단어 테스트는 보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이고 본문을 암기하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이제 좀 너무 구체적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뭐 스펠링 아까 스펠링을 유발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서술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단어 뜻과 함께 스펠링을 써볼 수 있게끔 단어를 좀 주고 어느 정도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주면 충암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첫 단어를 주면서 어느 정도 편집 과정이 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암기, 본문 암기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같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도 이 모의고사 이제 어휘어법 같은 경우를 매번 보고 나면 진도 나가는 것만큼 모의고사는 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바로 직전 날에는 직전과 그 전전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실전과 유사한 모의내신을 2회차 정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어떤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 정도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아이들끼리도 상당히 시험 결과에 대해서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점수 가지고 쟤는 다 맞았대, 쟤는 한두 개 틀렸대 그러면 서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시험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관리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 여부와 그 다음에 불합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기록 이외에는 이제 당일 제시를 보고 뭐 다음 수업이라든지 10시 이후라서
테스트가 불가한 경우는 이제 재시험을 약속을 하고 이런 이제 현장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리고 방금처럼 학교 내신에 대한 중요성과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춰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예를 들면 성적표 갖고 오고 선생님한테 점수 내야지라고 하면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민감해서 뭐 약간 틱틱거릴 수도 있어요. 강제성이 부과됐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쁘게 제출하는데 또 성적이 이제 조금 미안한 마음에 제출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성적도 잘 제출 안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들도 좀 인지가 됐을 거예요. 이 테스트랑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신 관리가 될 것이며 이게 돼야 결국은 직접적으로 학교 입시에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귀가 어느 정도는 좀 열리고 그런 자리였으면 의미가 있겠고요. 이런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과의 더욱더 이런 소통은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거 맞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도 지금은 왜 단어 테스트하고 왜 뭐 성적이라든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하면 또 주어진 커리에 대한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아이들이 주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도에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인식이 됐다면 아이들과 그런 부분에 다시 모의고사랑 교과서 부분은 더욱더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2학년 이제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이 자리가 끝나고 났을 때 아이들의 어떤 또 개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